성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학생은 기말고사 성적이 27점이었어요. 중간고사에 95점을 받았는데 1등급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서울대 간 학생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에 성적이 그러니까 그 서울대 제가 아는 우리 서울대 간 학생들은 원래부터 잘했네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을 소개할 때 그죠? 성적이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사실 학군지에서도 그러니까 최상위권 성적 가지고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그냥 1등급이라고 하는 거고 1등급이면 300명에 12명이 1등급인데 12명이 의대나 서울대를 다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학생 아주 그죠? 과열 학군지의 그런 학교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대구에도 모 학교는 재수생 포함이지만 100명씩 서울대 및 의학계열을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냥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죠?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각자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어도 그죠? 다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냥 들었었던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그런 이야기들 선행을 몇 번 해야 되는 선행을 일찍 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 번 해야 되고 이렇지 않아도 그런 학생 수준의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중학교 때 최상위권 혹은 극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이제 소개를 해 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잘했던 학생들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원래 잘했다고 할 수 있죠. 3등급 정도 학생이었어도 4, 5등급보단 잘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또 제가 있는 지역에서 3등급 학생이었으면 다른 지역의 비과열 학군에 가면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학생이니까 원래 잘했던 학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제 지역에서는 그렇게 3등급, 4등급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혹은 2등급, 3등급 학생이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이 그죠? 시간이 감에 따라 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 그죠? 그게 서울대든 의대든 갈 수 있다라는 그죠? 제가 예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더 성적이 안 좋았던 케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어떤 학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갔었고 그 학생들의 이제 공부 학습 태도나 이제 다른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에게 대하는 태도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느낀 그런 것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을 14년 동안 해왔지만 성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다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잘하던 학생이 잘합니다. 그거는 불변이에요. 그죠? 잘하던 학생들 중에 너무 많이 시키는 바람에 이제 번아웃 증상이 와서 안 하는 학생도 꽤 많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시켰더니 정말 잘해서 그렇게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다가 중학교 후반부에 번아웃 돼서 공부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오히려가 아니라 그냥 많은 거죠. 성적이 낮다가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보다 번아웃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는 제가 없으니까 뭐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 제가 가는이라고 적은 이유는 그죠?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앞으로 성적이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제가 예를 드는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고 대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라가는 아이들이라고 적었고,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아이들은 학생들, 이제 성인이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성적이 좀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해서 올라간 아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제가 14년 했지만 지금 언뜻 생각나는 학생이 뭐 몇십 명씩 되진 않아요. 저희 학원이 큰 학원도 아니고. 근데 뭐 한두 명 생각나는 학생,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학생들,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레벨에서 A레벨로 한 칸 올라가는 학생들, 그런 경우는 많지만 그런 학생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용어를 쓰자면 진짜 그렇게 올라가는 학생들 케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학생들만 제가 한두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여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저희 학원에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공부 방법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성적이 올랐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기말 고4 성적을 들고 저희 학원에 왔습니다. 저희 학원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성적만 저는 알면 되니까. 기말고사 성적이 27점이었어요. 27점이고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죠. 27점이고 문과를 지원 학생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27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등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적은 안 됩니다. 그죠? 수학이 27점이라는 말은 다른 과목은 안 물어봤지만 뭐 다른 과목도 거의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문과반에서 이제 낮은 반에 배정을 했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한 것, 사실은 이제 신입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주는데, 사실 모든 학생에게 대부분 설명을 해 주지만 그 공부 방법을,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학생은 드물어요.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거나 늦게 오르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 방법을 실천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 몇 점이 올랐을까요? 이 친구는 중간고사에 95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간고사에 95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성적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 68점, 60점. 무려 60점이나 올려준 학원인데 그만뒀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죠? 내신,
수시 전형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지만 수시 전형으로 이제 학교를 많이 가던 시기인데 내신을 하려고 하니까 내신은 부교재나 선생님의 프린트에 대한 정말 완벽한 소화가 필요하고 자기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지만 그죠? 학원의 어떤 특정한 A 학교를 위한 저희 학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국어는 지문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묶어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수학은 단원별로 같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별로 묶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묶으면 이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같은 반에 집어넣어서는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준별로 수업을 계속 하는데 이 학생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이런데 더 집중을 하면 그죠? 더 집중을 하면 성적을 더 높이거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학원 수업은 이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반에 A, B, C 학교가 섞여 있으니까 집중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2학년 중반 때 그만뒀으니까. 근데 나중에 신입생이 한 명이 왔어요. 신입생 한 명이 왔는데 그 신입생의 어머니께서 이제 뭐 요가 학원을 다니시는데 거기서 이 학생 어머니를 만났고 그 학생 어머니가 이제 자기 딸이 다녔던 학원인데 거기를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어느 학교를 갔는지를 저는 사실 압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지금 1학년 때 27점이었어요. 2학년 중간고사 때 95점을 받고 제가 학교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 학교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 드라마틱한 경우죠. 딴 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그죠? 자기의 약점을 공략해서 똑바로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그죠? 제가 혼자 해볼게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제가 수학 혼자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불안하죠. 학원에서도 사실 불안합니다. 근데 최상위권 학생이면 한번 해도 된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터득한 게 있고 그걸 한번 실천해보겠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거나 뭘 하면 일정 부분 강제로 소화시켜 주는 게 있잖아요. 스케줄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혼자한테 맡겨둔 경우에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고3이든 고2든 고1든 본인 성적이 그죠? 학생 성적이 아주 좋은 상태라면 한번 뭐 몇 달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맡겨보는 것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해보면 잘 되면 계속 하는 거고 또 결과가 잘 나오면 계속 하면 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본인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가야지 뭐 그렇게 해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무조건 사교육을 써야 한다 이용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한 6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6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동생도 저희 학원을 다녔었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 초기에는 지금 학령 인구가 제가 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한 40% 줄었습니다. 450명 정도 정원이었던 전교생이 한 학년이 학교가 지금 300명이에요. 350명이었던 학교는 200명대, 100명대, 190명대로 떨어진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학생이 다녔던 당시에는 저희 학원에 수준별 현행 수업이 이렇게 이제 4단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 저희 학원에 왔을 때 2반에 왔었죠. 선행을 안 해서 2반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학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학년 실력이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2반에 배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물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은 추가로 선행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 학생은 실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반에 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한테 물론 당연히 수학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아니면 안 보셨으면 제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뒤쪽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다 가르쳐 준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정말 그 다음날부터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2달, 보통 지금은 2학년들은 그렇죠. 2달 정도에 한 번씩 우리가 치는 레테가 있습니다. 레테가. 이 학생은 제 기억에 2달에 한 번씩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D, 그 다음에 C, B, A. 그래서 중3 때 A 레벨에서 계속 있었고, 이게 고3 때까지 A 레벨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학생이 A 레벨에 있는 다른 학생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학생은 문과였는데,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념 수업을 조금만 해도 학생들이 금방 캐치해서 따라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선행학습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됐는데, 제가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같은 반에 있는 A레벨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죠? 기초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을 위해서 완전 개념 수업을 새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해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남아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 학생이 워낙 성실한 학생이었고 스케줄 관리가 스스로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강을 들어라. 인강을 들어서 이렇게 따라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그렇게 계획성이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케줄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하라고 했던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학원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 4, 5등급, 모의고사 기준으로 중학생이지만 제가 예측해보면 실력이 4, 5등급 학생이었고, 이쪽이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학생 말고 다른 여학생도 이 시기에 다녔던 학생 중에 D레벨에서 A레벨까지 올라온 학생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이렇게 마지막 레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한 3년, 4년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은, 그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이 좋은 학생은
초, 중, 고 하면 초등학교 실력부터 좋은 학생이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확률이 큰 거예요. 제가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성적은 그죠? 똑바로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실력부터 탄탄한 학생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그 케이스가 많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큰 것,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수학을 잘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실력이 높으면 중학교 실력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거고, 중학교 실력이 높으면 고등학교 실력도 괜찮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유지되는 게 제일 확률은 큽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고3 때 이제 고3 때 이 학생이 간 학교를 이 학생이 입학했어요. 합격을 했더니 입학을 한 게 아니라 합격을 했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결정했죠. 재수. 왜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성적이 올라갔었고 다른 과목도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죠? 고3 때까지 자기의 학습이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능 혹은 고3 말일 되는 거 졸업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 학생이 간 그 학교다 이거죠. 뭐 A라는 학교라고 합시다. 근데 자기가 판단하기에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면 여기까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했고 재수를 하고 나서 제가 뭐 연락은 하진 못했지만 재수 종합반은 그죠? 재수학원에는 또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 이름을 대충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학생은 재수해서 제가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 포함해서 문과 차석인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이 친구도. 자, 결국 지난번에 소개 안 한 이제 그 학생입니다. 안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이요. 성적이 올라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 제가 지금 여기에는 거기까지 설명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그냥 열심히 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이었냐. 그냥 학생은 일단 열심히 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학생 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엄마가 너 지금 C로 올라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푸시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학생은 동생도 제가 다녔다고 했는데 어머님 오시면 항상 그런 거예요. 뭐 자기가 열심히 해야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레벨을 동생 같은 경우에 동생도 이 레벨에 처음에 이 학생의 동생이 들어왔었는데 실력이 좋아서 B레벨로 옮긴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요청하셨어요. 다시 내려주세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다녔으니까 6년 7년 다니면 제가 적어도 어머님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성향을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두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적이 뭐 조금 오르든 많이 오르든 어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만나 뵌 우리 학부모님들의 성향은 그죠?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 분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울대 간 아이들,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들 설명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었지만 그 학생들조차도 그죠? 물론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좋은 학생도 떨어지면 또 걱정되고 또 푸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의 그 좋고 낮음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그죠?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 그게 학생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태도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지만 최대한 아이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가 내 기대치만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죠? 그것에서 오는 나한테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게 아이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실 그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는 게 사실 저한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저도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제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되도록 지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